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에 휘말릴 때가 참 많죠. 예를 들어 볼게요. 화난 학생이 눈앞에서 소리칠 때 선생님도 순간적으로 같이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아이가 지금 두려운 걸까 하고 감정보다 그 아이의 상황을 먼저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즉각적 반응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감정은 마치 큰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파도 속에 빠져 있을 때와 해변에서 그 파도를 바라볼 때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죠. 우리는 그 파도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 자리가 바로 관찰자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PPT로 이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감정에 끌려다니는지 그 이유를 뇌와 의식의 구조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까? 아마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누가 툭 한마디 했는데 하루 종일 그 말이 뇌에서 뱅뱅 돌고 밤에는 갑자기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하고 이불킥 하다가 잠 설친 적 있으시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내 감정이 왜 그런지를 잘 설명해 줄 내 안의 지도입니다. 그 지도가 바로 뇌와 의식의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강의는 그 지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도 펼치기 전에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는 오늘 삼중뇌 그리고 존재의 9가지 의식 단계라는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풀어볼 거예요. 처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이해하고 나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1층 뇌가 먼저 반응했을 뿐이구나 라고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말싸움이 오갈 것 같을 때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찔하고 심장은 벌써 마구 뛰기 시작하고 머리는 텅 비고 말문은 막혀요.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지? 자책하기 쉽지만 사실은요. 그건 당신이 소심해서가 아니라 당신 뇌의 1층이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생존을 담당하는 내가 먼저 반응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의 방식으로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감정이 먼저 튀어오르고 또 어떤 때는 머리가 과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아주 가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그 감정과 생각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순간도 있죠. 그게 바로 의식의 층위들이에요. 감정 중심일 때, 사고 중심일 때, 관찰 중심일 때가 다 다른 자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강의는 그 자리를 알아차리는 훈련이 되기도 할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늘 감정, 생각, 직감이 막 동시에 돌아다녀요. 하지만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죠. 감정이 중심이면 욱하기도 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또 그 감정을 꾹 참아버리는 방어기제가 발동되기도 해요. 생각이 중심이 될 땐 혼자 수십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직감이 중심이 되면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알듯한 느낌. 이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의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의식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화가 날 때 나는 그 감정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감정을 분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차이가 감정에 끌려가는 삶과 감정을 다루는 삶으로 나눕니다. 이제부터 그 구조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뇌 이야기에 들어가 봅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적으로 세 겹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하여 삼중뇌. 1층은 파충류의 뇌, 생존을 담당하고 있고 2층은 포유류의 뇌,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3층은 인간의 뇌, 사고와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하죠. 이걸 손으로도 기억할 수 있어요.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접으면 그게 뇌관이고요. 손바닥은 감정의 뇌, 그리고 덮은 손등은 생각의 뇌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뇌에는 반응하는 나와 생각하는 나, 그리고 바라보는 나가 같이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뇌의 1층, 바로 뇌관 혹은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영역을 살펴볼 겁니다. 이 뇌는 진짜 오래된 친구예요. 진화적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살아남자. 이게 작동되면 우리는 생각도 감정도 건너뛰고 바로 반응합니다. 누가 갑자기 문을 쾅 닫으면 움찔하고 반사적으로 놀라죠. 발표하기 직전엔 머리가 하얘지고 몸에서 땀이 납니다. 또 간혹 얼어붙기도 하죠. 이건 성격도 의지도 아니고 생존 시스템이 자동 반응한 것이에요.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반응하는 단계, 또 생각이 거쳐지지 않는 단계, 공격, 도망, 얼어붙기, 이 대표적인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뇌의 영역이죠. 1층 뇌관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예요. 바로 공격, 도망, 얼어붙기예요. 첫 번째 공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바로 말이 날카로워져요. 어떤 아이는 화가 나서 교실 문을 세게 닫고 나가기도 하고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안전을 지키려는 뇌의 본능적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도망. 싸우기엔 힘들어 보이거나 무서울 때 그냥 피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문을 닫고 나가버리거나 또 수업이 지루한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보건실로 간다. 이런 것도 도망 반응의 일종일 수 있죠. 세 번째 얼어붙기예요. 말 그대로 굳어버리는 건데요. 발표 전에 머리가 하얘지고 말이 안 나오는 것, 혹은 극한의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감각을 차단시켜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직후에 기절 반응도 이에 해당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엔 누군가는 싸우고 또 누군가는 도망가고 그리고 누군가는 아예 하늘을 본 채 얼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뇌관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도 사실은 이 1층 뇌의 얼어붙기 전략일 수 있어요. 내가 판단한 거죠. 싸워도 보고 도망도 가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어. 그럼 일단 멈추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감정은 무뎌지고 생각은 느려지고 몸은 무기력하고 세상과 나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상태.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위협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도 지쳐서 그냥 멈추는 게 안전하다고 뇌가 판단하는 거죠. 당신이 혹시 멈춘 채 있다면 그 이유는 당신 안의 생존 시스템이 당신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우울은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선택한 생존 방식일 수 있다는 것. 그걸 아는 순간 내 감정에, 내 행동에, 나의 현재에 대한 낙인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죠. 이번에는 뇌의 2층, 변형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긴 감정의 뇌, 포유류의 뇌라고도 해요. 이 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기쁨, 분노, 슬픔, 공포 같은 기본 감정도 여기에서 만들어지고요. 특히 과거의 기억, 과거의 감정이 연결되어서 지금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느낌으로 이제 이 순간에서 경험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말투가 차가우면
과거에 비슷한 말투로 상처받았던 기억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현재 경험되는 내 상황보다 더 과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정리하자면 현재의 감정이 지금 그 사건보다 과하게 느껴질 때는 뇌가 과거로 시간 여행 중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우리 개인들이 느낀 감정에 따라 몸의 반응도 함께 일어나요. 예를 들어 심장이 뛴다거나 손이 떨린다거나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흐른다는 것처럼요. 이렇게 비슷한 감정이 반복되면 기억에 이 감정들이 저장이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정보로 뇌가 판단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이와 같은 감정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위협적인 자극에 대해 감정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려야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내가 믿기 때문이죠. 변형계는 감정을 만드는 뇌이자 우리가 세상을 느끼는 방식을 결정하는 곳이 됩니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뇌의 3층, 인간의 뇌.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는 뇌, 바로 전전두엽이에요. 이 뇌는 느려요. 하지만 정말 똑똑하고 정교해요. 감정이 휘몰아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뇌죠. 잠깐만, 지금 반응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이렇게요. 이런 기능들이 전부 전전두엽의 힘이에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다르게 말하면 전전두엽이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끌고 갈 수 있고 뇌관이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땐 감정이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전전두엽은 지금의 감정을 넘어서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또 선택하게 해주는 뇌이기도 합니다. 법륜 스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람쥐는 자기가 키가 작다고 먹이를 적게 가졌다고 자책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다고요. 왜일까요? 다람쥐에게는 우리가 가진 전두엽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기억을 되새기고 미래를 상상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능이 부족하거나 없어요. 그래서 다람쥐는 현재에 살지 몰라요. 지금 배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도망가고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왜 나만 이렇지? 내일도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니까요. 이 말은요, 우리가 고통을 더 깊이 느끼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뜻이 돼요. 우리가 감정과 생각 사이를 관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극이 오면 곧장 반응합니다. 그 사이에 수만 번을 넣지 못해요. 즉, 뇌관이 자동 운전 중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생존 본능만 작동돼요. 무조건 피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그것도 안 되면 얼어붙어 버리거나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존 본능만으로 움직이는 기타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겐 관찰자의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존재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감정 반응을 의식의 구조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 뇌의 3층 구조는 곧 우리 의식의 세 단계와도 연결돼 있어요. 동물적 반응 모드인 1층 뇌와 지성적 사고 모드인 2층과 3층이 합해진 뇌, 그리고 영적 존재 모드인 3층 뇌의 고도의 작용입니다. 각 단계마다 3가지 의식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총 9단계의 의식 모드가 있는 겁니다. 먼저 동물적 반응 모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의식 모드는 본능 의식이에요. 위협 앞에서 자동 반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반응 모드예요. 그 자극에 대해서 과거 상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폭발되는 거죠. 예를 들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욱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식 모드가 엔티티라고 하는데요. 반복적이고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행동 패턴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감정, 나도 모르게 음, 반응하게 되는 행동 패턴들이 있죠. 이 엔티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감정 패턴처럼 우리가 경험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들. 심리학에서는 콤플렉스, 그림자, 집단 무의식 뭐 이런 것들과도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감정보다 반응이 빠르고 또 후회는 늘 한참 뒤에 찾아옵니다. 다음은 지성적 사고 모드예요. 이건 감정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하는 나, 즉 자아가 작동되는 의식 수준이에요. 네 번째 기억 의식 단계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 상황에 영향을 주어요. 필터가 되어서 과거의 경험들로 이루어져서 믿게 된 신념들이나 또 감정들이 현재를 해석하는 필터로 작용이 되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매번 상황에서 뇌가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줄이는데 어, 효과적이었던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추론하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사고의 의식 수준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고의 의식 단계는 논리적으로 계획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들이에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객관적인 추론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상의 모드는 미래를 예측하고 가능성을 설계할 수 있는 의식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런 걸 대처해야 되겠어. 준비해야지. 라는 인간이 가진 상상의 의식 수준의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지성적 사고 모드의 특징은 생존을 다투는 상황이 아닌 인간 실존적인 불안에 대한 우리 인간이 대처한 의식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책하고 해석을 과잉하게 되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생각만 하고 감정은 놓치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명상에서는 자꾸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 것을 멈추고 지금 여기로 오라고 하죠. 왜냐하면 자아가 계속 과거로 미래로 상상을 하면서 떠돌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는 마지막 인간이 가진 가장 높은 의식 수준, 영적 존재 모드를 살펴볼게요. 이건 종교적인 의미의 영성이라기보다는 의식이 고요하게 깨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일곱 번째의 의식 모드는 관찰 모드예요.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별이나 평가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고 바라보는 자리예요. 지금 내가 화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여덟 번째 의식의 모드는 직감이에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알아차려지는 게 있어요. 그건 아니야. 왠지 쎄해. 위험해. 라고 느껴지는 내면이 보내주는 신호 같은 거죠. 마지막 아홉 번째 의식 모드가 지어내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우리의 의식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의식의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차차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이 지어내기 모드는 현실을 새롭게 설계하고 창조해낼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실존적으로 어쩌면 무의미한 존재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지어내는 거죠. 나는 이 경험을 이렇게 의미 지을 거야. 처럼요.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 흐름을 그저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돼요. 이 모두에게 이 자리는 있어요. 단지 익숙하지 않아서 잘 의식의 단계로 인식되지 않을 뿐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감정이 나의 성격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머물러 있었던 의식의 위치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 누구는 화가 나면 바로 말로 내뱉어버리고, 누구는 그 화를 꾹 참아내고, 누구는 그 화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좋을지를 다루어내죠. 그건 그 사람의 성격 발달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지금 의식이 어디에 있었는가의 차이예요. 첫 번째 사람은 순간적으로 뇌간의 본능 모드에서 반응한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많아져서 기억 모드나 방어적 사고 모드에서 감정을 억눌러 버린 거죠. 세 번째 사람은 감정을 알아차리는 관찰자의 자리에서 관찰 모드에 진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나의 자리를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해요. 관찰자의 자리에 서서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나는 어떤 충위에서 이 반응을 하고 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이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의식의 여정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9가지 의식 모드를 하나씩 당신의 일상 속 사례로 함께 풀어볼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